약간 거기 같아요. 에버랜드 입구. 시걸. 카메라 머리에 갈매기 똥 조심해야 돼. 갈매기가 너무 많다. 아빠 어릴 때 왔을 때는 광고 뮤지엄을 선택하고 라익스는 돈이 없어서 못 왔거든. 근데 이제 라익스에 처음 들어갔다. 박수부대. 지나가는 아줌마 하나. 안녕하세요. 빈센트 반고 매니아인 제가 작품을 직접 찾아가는 시리즈. 오늘은 암스테르담의 보물 라익스 뮤지엄에 있는 반고 작품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라익스 뮤지엄 하면 보통 렘브란트 유명한 야경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사실 이곳에는 반고의 중요한 작품들도 숨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먼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라익스 뮤지엄은 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촬영 장비를 들고 입장하면 바로 제지를 당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티켓팅을 마치고 안에 들어가면 가방 같은 소지품은 일절 들고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무료로 운영되는 짐 보관소에서 가방과 외투를 맡기실 수 있거든요. 소지품을 맡기면 이런 금속 재질의 멋진 교환 티켓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목적인 반고 작품들을 찾으러 가볼까요?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맥 가이드로만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 항상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가장 정확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고 작품들은 워낙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한 곳에 모아놨더라고요. 가장 먼저 만난 작품은 반고의 자화상이었습니다. 1887년 작품인데요. 짧은 붓질과 강한 색채 대비가 특징입니다. 특히 푸른색과 주황색이 강렬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죠. 얼굴 주변에 보이는 짧고 강한 획들이 보이시나요? 이건 반고가 당시 폭넓게 실험하던 화법으로 마치 모자이크처럼 보이는 질감이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반고가 파리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을 만나며 회화적인 변화를 경험하던 시기에 그려졌는데요. 동시에 극심한 정치적 압박과 고독을 투영한 자화상으로도 유명합니다. 작품 앞에 서면 고흐가 정말 바로 앞에서 나를 응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묘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중요한 팁 하나 더. 그림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면 작품 본연의 느낌을 받기 어렵습니다. 꼭 가까이 다가서서 보세요. 다음은 암스테르담 센트럴역 풍경입니다. 1885년 작품이에요. 반고가 당시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면서 그린 도시 풍경인데요. 유넨 시기 특유의 어두운 갈색 톤과 짙은 명암 대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건물 윤곽은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그의 풍경화 중 드물게 구조적 안정성이 가장 강한 작품이기도 하죠. 하늘은 탁한 회색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는 당시 반고가 농촌과 도시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시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반고가 생애 처음으로 이곳 라익스 뮤지엄을 방문했을 때 주변을 스케치하며 남긴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제는 그가 감탄했던 렘브란트의 작품들과 함께 이곳에서 전시되어 있다는 게 참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음은 강둑의 나무들입니다. 1887년 파리 세느강 주변을 그린 풍경화인데요. 신인상주의, 즉 전면법의 색채 실험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흡수해가는 과정이 표현된 작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고 작품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 작품이 특유의 강렬한 인상이 없어서 평가절하되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 반고는 내 그림에 빛을 더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 작품은 그 과정의 결정적인 단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작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문이 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밭입니다. 1888년 아르에서 그린 작품이에요. 이 시기의 반고의 화풍이 절정에 달했다고 평가되는데요. 밀밭 시리즈는 그의 확실한 시그니처를 보여줍니다. 하늘을 보세요. 밝은 청색을 두껍고 휘어지는 붓질로 칠했는데 외로움과 광기 같은 혼재된 감정이 깃든 묘한 느낌을 줍니다. 밀밭은 반고에게 삶, 노동, 영혼, 희망을 의미하는 상징적 테마였습니다. 아르 시기의 밀밭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자연 앞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과 철학을 색채의 폭발로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고의 작품이 현재 이렇게 4가지 작품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스케치 작품과 장기 대여 작품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언제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라익스 뮤지엄에서는 방고 작품 이외에도 절대 놓치면 안 될 작품들이 있어요. 렘브란트의 야경, 그리고 어린 시절 자화상, 베르메르의 우유 따르는 여인은 꼭 놓치지 마세요. 제가 꼭 보고 싶었던 핵심 작품만 골라서 봤는데도 1시간 40분이 걸렸어요. 전체를 다 보시려면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유럽 뮤지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뮤지엄 카페인데요. 라익스 뮤지엄에도 정말 괜찮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는 건물 중앙 홀에 위치해 있고요. 입구에서 QR코드로 좌석 대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으면 테이블에 붙어있는 QR코드로 주문도 가능해요. 다만 다른 뮤지엄 카페들과 마찬가지로 가격은 좀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넓은 유리천장 아래 아트리움 공간에서 즐긴 여유는 정말 특별합니다. 밝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커피나 식사를 즐기기 좋은 캐주얼한 공간이거든요. 저희는 식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음료만 주문했는데요. 만약 맥주 한잔 하실 계획이시라면 네덜란드 전통 안주인 비터발렌을 꼭 드셔보세요. 라익스 뮤지엄 카페에서는 특히 유명하다고 하니 후회 없으실 거예요. 드디어 짠. 행복해요? 한번 짠. 병째로 일단 사진. 야, 컵 좋겠다. 네. 자. 전 세계 뮤지엄 카페들이 제일 좋아요. 근데 가격은 비싸. 가격은 비싸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커피는 마실만 합니다. 커피 드실래요? 안 먹어요. 맛있는데요. 맛있네. 그렇지만 저는 맥주가 더 맛있습니다. 맥덕에게는 암스테르담은 성지와 같은 곳이죠. 고흐 작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흐 작품도 좀 중요한 자화상이 하나 또 있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볼 수 있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익스는 대부분 렘브란트의 또 성지라서 렘브란트 작품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약간 고흐 매니아들에게는 물론 고흐 작품들을 빼놓고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렘브란트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한 번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라익스 뮤지엄도 사진은 가능하지만 영상 촬영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라익스 뮤지엄 티켓을 가장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예약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이트들은 전부 대행 수수료가 붙어서 훨씬 비싸거든요. 공식 사이트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예약 과정을 따라가 볼까요?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오른쪽 상단 언어를 잉글리시로 변경해주세요. 그 다음 비즈된 티켓을 클릭하시고 중간에 빨간색 라익스 뮤지엄 티켓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티켓은 연령대별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성인은 1인당 25유로입니다. 원하시는 인원수만큼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무료인데요. 무료라고 해도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인원수도 꼭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예약해주세요. 혹시 더치 뮤지엄 카드나 암스테르담 시티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하시면 무료 적용 가능합니다. 단 입장할 때 카드를 꼭 지참하셔야 돼요. 확인하거든요. 선택이 끝나면 하단에 컨티뉴를 클릭해주세요. 다음은 엑스트라 옵션 화면인데요. 일반 관람이시려면 첫 번째 뮤지엄 엔트런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시즌별 특별전 옵션이고 세 번째는 가이드 투어인데 영어만 가능하고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제약이 있어요. 뮤지엄 엔트런스를 선택하시면 방문 날짜를 지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면 1시간 단위로 시간 예약이 가능한데요. 주의하실 점, 마지막 예약 가능 시간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하단에 오디오 가이드를 6.5유로에 예약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한국어 지원도 안 되고요. 라익스 뮤지엄 전용 앱을 설치하시면 완전 무료로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한국어는 안 되지만요. 아래 도네이트는 기부 항목이니 그냥 넘어가시고 컨티뉴를 클릭하세요. 이제 예약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네임에는 이름, 라스트 네임에는 성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프리픽스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2번 입력하는데요. 절대 잘못 입력하시면 안 돼요.
티켓이 이메일로 발송되기 때문에 주소가 틀리면 환불도 불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세요. 컨트리는 본인 국가를 선택하시고요. 하단 첫 번째 체크박스는 이용 약관이니까 필수로 체크하시고, 두 번째 뮤지엄 소식을 이메일로 받겠다는 건데 체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컨티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예약 정보가 상단에 표시되고 하단에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입력하신 후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 예약 완료됩니다. 1시간 이내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티켓이 발송됩니다. 오늘 방고 마니아가 방문한 라익스 뮤지엄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